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계류유산을 겪으셨거나 다른 이유로 소파 수술을 받으셨다면요, 우선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드실 텐데요,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파 수술 후에 올바른 몸조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파 수술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소파 수술은 한자로 풀이하면 긁어내는 수술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큐레티지 오퍼레이션 또는 다이엘레이션 앤 큐레티지라고 DNC라고 불리고요. 큐렛이라는 도구를 써서 자궁 내벽을 긁어내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이해하기 쉽게 한글 용어로 자궁 긁어냄 수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소파 수술을 시행합니다. 임신 중절, 즉 낙태 시술이나 자궁 내막증을 치료할 때 자궁 내막을 얇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거나 계류유산을 한 경우에 소파 수술을 시행합니다. 계류유산, 말이 좀 어렵나요? 임신 초기 20주 이내에 태아가 엄마 자궁 내에서 이미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이 초음파 검진에서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발견되지 않아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임신 6에서 8주 사이의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소파 수술 후 최소 다음 생리가 돌아올 때까지 몸조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 후에 보통 3개월 이상은 피임하란 이야기를 산부인과에서 듣게 되시는데, 넉넉하게 3개월 이상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 수술 후에는 자궁뿐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고요. 자궁 내막이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 심한 경우 자궁 내막 유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장인이시라면 가능하다면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회복 원칙은 출산 후 몸조리와 동일하게 신체를 보호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파 수술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조리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 텐데요. 소파 수술 후에 아랫배가 지속적으로 아프시거나 발열이 있으시다면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산부인과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파 수술 후에는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자궁 내막과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찬바람과 찬 음식 피하기입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파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혈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찬 음식이나 찬 공기를 접하면요, 관절과 몸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 증상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찬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냉면, 수박이나 배 등의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있던 과일들은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격렬한 운동과 사우나 금지인데요. 소파 수술 후 외출을 삼가하고 실내에서 쉬다 보면 답답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격렬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관절과 인대가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면 관절과 인대가 약해져서 부상의 우려도 있고요. 또 과도하게 땀을 배출하시면 땀과 함께 우리 몸의 근원 에너지 물질인 진액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부부관계는 최소 2주 이상 휴식하는 게 좋은데요. 자궁 내막이 손상된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가지시면 감염이나 질 점막의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다음번 임신을 준비하신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시면서 자궁 내벽이 충분히 회복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소파 수술 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출혈로 인해서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가 얼마큼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네, 잠들기 전까지 30분마다 물을 반 컵 이상은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또 혹시 수술 후에 미식거림이 있고 물을 잘 못 마시겠다는 분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생강차를 연하게 타서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 또는 생강대추차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역국 섭취입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미역을 해체라고 하는데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고요. 미역에는
철분,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자궁 내막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미역을 미역국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그럼 얼마큼 먹어야 할까요? 몸조리 기간 최소 3개월 동안은요, 최소 한 끼는 미역국을 드신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겹다고요? 미역국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조개, 가자미 등을 넣어서요, 돌아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연근은 한의학명으로는 우, 또 연근 마디는 우절이라고 하는데요. 지혈 및 상처 회복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코피 흘리면 어머니께서 연근을 갈아주시곤 했잖아요. 소파 수술 후에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을 덜하게 되면요, 변비가 되기 십상인데요. 연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연근 조림을 반찬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연근을 썰어 말리셨다가 연근차로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를 드시면 좋은데요. 바나나는 열량도 낮고 GI, 혈당 지수도 낮아서 살찔 염려가 크게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빈혈에 좋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소파수술 후 염증에 도움이 되는데요. 젊은 여성분들은 이것마저도 살찔까봐 걱정이 되신다고요? 네, 그렇다면 살짝 덜 익은 바나나, 초록에 가까운 바나나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살짝 덜 익은 바나나는 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을 튼튼하게 하고요. 또 소파 수술 후에는 항생제 처방을 드셔서 장내 유익균이 함께 죽어서 자주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바나나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소파 수술 후에 자궁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을 배출하고요, 자궁 내막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한약 치료를 병행합니다. 유산후 한약을 처방받으실 때도요,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있으시다면 바우처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소파 수술 후 몸조리 주의사항,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실 것, 금주하고 찬 음식 드시면 안 되는 것, 또 찬바람 쐬지 않고 운동이나 사우나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 부부관계는 최소 2주 이상 조심하고 3개월은 피임하실 것, 추천 음식으로는 물을 자주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 드실 것, 미역국을 조리기간 동안 하루 한 끼 이상은 드실 것, 연근과 또 바나나가 몸조리에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 몸조리 잘 하시고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